사실 결혼 전부터 네, 이 주택을 지어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집을 짓고 싶다는 조금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 저도 뭐 한국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은 사실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저는 20대를 보냈는데 그때 조금 해방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은 공간이 주는 영감도 되게 달랐고 그리고 저희가 느끼는 자유로움이 너무나 달라서 조금 막연하게 사실 얼마나 힘든지 알았다면 과연 지을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네, 그런 자유로움을 느끼고 또 저희 사람이 이 공간에 녹아들기를 바랬던 게 제일 저희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수민 씨의 남편이자 네, 음악을 하고 있고 킹스턴 루디스카 코마겐즈 밴드를 하고 있고요. DJ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석율입니다. 네. 저는 김수민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국제비영단체에서 파트너십 일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협소주택 책을 사가지고 거기서 봤는데 많은 이제 디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눈에 띈 게 이제 푸아 프렌즈의 건축물이었는데 면목동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 마치 그 면목동에 오래된 그 집들과 섞여가지고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집이어서 너무 이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죠. 푸아하는 이름도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세 분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약간 지금 제정신이 아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정했어요.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주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거는 어떠한 구체적으로 뭐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 디자인은 이걸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러니까 저희 생활 패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유드리고 또 개인적인 선호, 예를 들어서 남편은 되게 밝은 빛이나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 간접적인 거나 이렇게 쨍한 빛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 좀 어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연 광이나 이런 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 둘의 모든 선호와 어떤 생활 습관을 담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저희 고양이들이 2마리가 있어서 고양이들도 전체 집을 캣타워처럼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의뢰인께서 저희한테 찾아오셨을 때 본인들이 어떤 집에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어떤 한 건축가의 온전한 생각이 담겨있는 그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표현이 저는 좀 재밌었거든요. 집을 어떤 소유의 물건처럼 대하지 않고 그냥 한번 지나가는 공간처럼 생각하셨던 게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녹본동도 이제 녹본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큰 도로 이쪽의 어떤 동네는 한 80년대 초에서 90년대 초까지 한 그동안에 좀 지어진 건물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동네였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래된 동네에 어떤 점유해 나갈 때는 그러면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되는가. 그때 너무 폭력적으로 딱 나의 집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조금 더 동네에 잘 녹아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그러면 담장인데 이걸 해야겠다 하고 가져왔죠. 지금 그 스필치 모양이 이제 길쭉한 이제 직사각형 형태인데, 아래쪽 도로는 막다른 도로여서 1.5m 요쪽인 것 같아. 여기가 지금 1.5m 가량 건축선 이격이 필요했어요. 이제 내 땅 일부가 도로가 되어야 되는 상황. 서로 침범하고 침범당하고 뺏겨야 되고 물려줘야 되고 약간 이런 좀 이제 사면이 다 좀 이제 그런 경계면에서 지금 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아래쪽은 이제 또 집이 침범한 상태였으니 근데 그걸 철거를 요청할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게 막다른 도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막 정말 끝에 쪽에 있는 집 두 채는 이미 폐가가 된 상황인데 건축주를 조금 설득을 했어요. 이미 지금 우리가 이만큼 한 폭 1.2m 정도 되는 폭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땅이니까 여기는 나중에 이 집이 없어지고 나면 골목길이 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과 큰 길과 작은 길이 연결될 수 있는 골목길로 우리가 양보를 하자. 근데 정말 그게 배가 아프시면 살짝 문을 달아가지고 폭 1.2m의 아주 리니어한 마당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걸 좋아하셨어요. 실제로 연결되어도 좋을 것 같다고 본인들도 이쪽 동네의 이 군락지가 좋아지는 거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까. 지하 1층이 남편분의 작업실이고요. 주변의 소음에 대한 문제들을 1번으로 좀 해결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위에 층이 이제 거실과 고양이 방, 그리고 이제 2층이 침실 겸 옷방,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스튜디오 형태로 돼 있어요. 침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옥상 정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방이라는 개념은 이 집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층별로 구분되어 있는 구획은 있지만 혹시나 나중에 그 두 분의 자녀가 생긴다면 옥상에 이렇게 증축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계획은 다 세워둔 상태예요. 이렇게 알처럼 여기 이 공간이 이제 목욕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목욕탕도 이 벽을 마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한쪽 목욕탕 전체 면이 이제 유리로 되어 있죠. 여기가 네. 목욕탕에서 보면 안쪽에는 이제 오목한 이 공간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이 자리가 책상 한 개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유일하게 창문이 있는 요 영역인 건데 그 여기도 건물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건물이 하나 있는데 길 맞은편에 여기가 바로 공원이에요. 그 딱 건물과 건물 틈으로 이제 창문을 딱 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원만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책상이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집을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 빛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향도 좋았고 그냥 주변에서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채광도 좋았고 조망도 이쪽 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어떤 창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갑자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창문이 한 벽에 창문이 하나 뚫려 있고 그쪽에서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오고 뭐 창밖이 바라보이고 하는 모습이 이 그림자라는 것은 결국에 이렇게 사람들을 되게 현혹시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빛이라면 이런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이렇게 덩어리감 있는 이런 빛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 집에 꼭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반드시 소방 때문에 챙겨야 되는 창을 제외하고는 모든 창은 다 간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인데 남향의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벽에 부딪혀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천장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되게 작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부에도 이렇게 높은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에 지금 빛을 주기 위해서 만든 천창인데 이 부분도 이렇게 되게 직접적으로 막 들어오기보다는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뭐 있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뭔가 조금 달라지는 것들 장치들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서 되게 여러 요소들이 지금 이 집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뭐 그 아까 그 빛의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시선 폭력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저층형의 건물들에서는 이 집은 블라인드를 안 쳐도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어떤 기분일까 또 좀 궁금했었고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어떤 담장과 담장의 경계에서 제 스스로 이렇게 양보를 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동시에 딱 둘만의 어떤 그런 내밀한 공간도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창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옆으로. 이 집에서 정말 나만의 장소로서 이 집에서 계속 뭔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외부와 접하는 방식에서 일단 첫 번째로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겠다. 그렇다고 창을 다 박아버릴 수는 없는 거죠. 바람도 잃고 채광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이제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었던 시도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만들어져야 되는 틈이라면은 이런 방식이면 어떨까? 그 꼴비제의 작은 집이라는 저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꼴비제가 어머니를 위한 집을 사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설계를 해놓고 그 건축물이 들어갈 만한 장소를 계속 찾아가는 그 과정. 결국에 찾았던 사이트는 어떤 호숫가였는데 그 집도 다 벽 담으로 경치 좋은 곳이었지만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어떤 대자연에 숨을 수 있는, 대자연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숨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조금 더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꼭 같이 공유하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어요. 네. 저는 거실도 되게 좋아요. 거기가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공간은 아닌데 그래서 저한테는 더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라서 이제 더 살아봐야겠죠? 계속 바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되게 화려한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으리으리하고 큰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저희 땅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어쨌든 작은 땅 안에 저희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넣어야 되고 저희 취향도 넣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구나를 느꼈던 저는 작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름 자체가 작은 집이잖아요. 그리고 집이 담는 풍경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진짜 그런 집이었어서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버리고, 왜냐면 자원은 한정돼 있고 저희가 원하는 거 모든 걸 이 집을 진짜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저는 됐던 것 같아요. 매력은 아무래도 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진짜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저는 좀 철학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가족인 우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 집이 생겼다라는 그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 공간에 저 버튼 하나를 선택하고 콘센트를 어디다 갖다 놓고 이거를 결정하는데도 저희 스스로의 생활 양식 그리고 우리의 선호도 우리는 이 정도가 되면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 더 이상 이 정도는 열어도 될 것 같아. 이런 테스트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진짜 저는 저에 대해서 좀 몰랐던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저 스스로도 잘 몰랐던 나는 이런 선호가 있었네 라는 그거를 집을 지으면서 저는 진짜 많이 깨닫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기들만의 공간. 그리고 내가 뭘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냥 행복해요. 설레는 거? 네, 매일매일 설레는 거. 설레는 거. 네. 힘은 들어요.